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 조정은 한국과의 확장 억제 강화 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 인근에서 모의 전투를 수행하고 전략 무기를 임시 배치하며 미한 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대북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 미한 양국이 갖추고 있는 여러 군사 분야의 선택들을 주목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항공모함 전투단과 비행편대, 전략폭격기, 전술 항공대를 비롯해 지상군 또는 상륙부대를 포함한 특정 전술이나 전략 무기 체계의 임시 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기적 조치로 연합 군사훈련을 꼽으면서 신규 단독 훈련이나 양자 또는 다국적 훈련 실시 또는 중단했던 훈련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새로운 미사일 방어 포대를 한반도나 그 주변 지역에 배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핵 능력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력 증대를 보다 잘 고려하고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미한 동맹의 여러 자산 배치를 보장하도록 전쟁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종류를 주목했습니다. 구체적 대북 대비 태세의 많은 부분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종류와 연관한 미한 간 논의된 확장 억제 강화 조치 계획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One is, as the two leaders have stated, they're going to, normalize and possibly expand and deepen the scope of joint military exercising. The other is a renewed effort at improving extended deterrence through something called the Extended Deterrence with the EDSC.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해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억지적 강화가 한반도에서 충돌을 막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the main thing is to strengthen deterrence. So that would include, additional military exercises. I think that's clearly going to happen, large-scale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I think U.S. ROK deterrence is already very strong. So I don't think that there's huge adjustments necessary in order to make sure that there's no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미국을 방문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계속 우려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핵실험 시 미국의 군사 준비 태세를 조정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공군이 보유한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A 랩터가 최근 일본에서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F-22A 랩터를 포함한 공군 전력이 최근 하와이 진주만 히캄 기지에서 일본 가데나 공군 기지로 배치돼 훈련을 실시했으며 일본을 방어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작전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영내에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면서 복잡한 영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합동작전을 수행하고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데 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2.5 작전 반경 약 2,200km의 F-22A 랩터는 미국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적 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 핵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으며 과거 미한 연합훈련에도 동원된 바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부장관이 북한의 거듭된 무력 시위에 대응해 추가 제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은 중국 해운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 세추리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재무부 예산안 심의 청문회에 출석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이 올해 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지적된 대북제재 회피를 돕는 기관과 단체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질의하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I can commit to you that our staff is looking very closely at that report, as well as any information we have, to see what we can do in terms of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in light of their destabilizing activity. As you mentioned, recently we did place sanctions on a number of entities that we had discussed previously, and the team continues to do research and work to identify additional targets. 청문회를 주재한 벤 홀런 의원은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기반 업체들에 대해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ocumented a number of other entities and categories of entities that contribute to leakage in the North Korea sanctions regime. They pointed specifically to China-based entities in shipbuilding and shipping. And so I would encourage you to use that as a guide. 벤 홀런 의원은 지난 2019년 말 대북제재 강화법인 이른바 원비어법의 의회 제정을 주도했습니다. 원비어법은 북한의 불법 거래를 돕는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대한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 부과를 의무화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중국 근해에서 불법 석탄과 유류를 실어 나르는 북한 선박들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북한과 러시아 개인 기관에 대한 제재를 5차례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아 의회 일각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할 때까지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개인과 기관에 대해 제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해상을 통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 광물 취급 항구에 북한 선박 7척이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한국 측 버스를 동원해 근로자들을 실어 나르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입니다. 6월 15일 북한 선박 7척이 중국 룽커우항 일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중 화물선인 철봉산호와 자성 1호, 태원산호 등은 항구의 개선 장소에 머물고 있고 부해호와 금수 1호는 이미 룽커우항 안쪽 부두에 정박한 상태입니다.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룽커우항은 석탄 등 여러 광물의 야적장이 만들어진 광물 취급 항구로 이들 선박의 입출항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며 이곳에 등장한 북한 선박들은 제재 위반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실례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북한 영광 가구 건재 회사가 지난해 10만에서 20만 톤에 달하는 북한 석탄을 홍콩 그레이트 포춘 개발 회사에 수출하는 데 관여했다며 이 중 석탄 일부를 선적한 북한 선박 련화 3호가 중국 룽커우항 인근을 항해했다는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항구의 북한 선박, 그것도 화물선이 일제히 나타난 배경이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한국 측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북한 개성공단의 가죽 가방 신발지구에 위치한 한 공장 건물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14일자 위성사진에 파란색 물체 여러 개가 보입니다. 이 물체들은 과거 위성사진을 통해 대형 버스 9대로 확인됐었는데 지난달에 이어 이달 14일과 12일, 8일 등 구름이 끼지 않은 날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를 해당 공장 건물로 실어 나르기 위해 동원된 버스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도 한국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제공했던 현대자동차의 대형 버스 에어로시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개성공단 내에서 차량 움직임 등을 포착해
북한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북한이 한국 측 시설을 무단으로 재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무단 가동 논란 이후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은 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핵무기 개발 비용으로 6억 4,2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300억 원을 사용했다고 국제 반핵단체가 밝혔습니다.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ICAN은 14일 공개한 2021 국제 핵무기 지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1분마다 1,221달러를 핵무기 개발에 사용해 총 6억 4,200만 달러를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 투입했으며 모두 20개의 완성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상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형태의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국민 총소득의 3분의 1가량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이 중 약 6%를 핵무기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것으로 추정해 비용을 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해 핵무기 개발 등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나라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의 순이며 북한 등 9개 나라가 핵무기 개발에 사용한 액수는 총 82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한국 등과 인권 문제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문제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고 글린포드 전 유럽의회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영국 출신으로 유럽과 동아시아 간 비공식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 비정부기구 트랙2 아시아를 설립한 글린포드 전 의원은 14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NCNK와 동서센터가 공동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최소 3차례에 걸쳐 유럽 국가들과 대화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유럽 국가와 북한 간 민간 차원의 대화를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문제에 대해 미국, 한국 등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전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드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북한 측에서 유럽연합에 정치적 대화를 재개하자는 요청을 해왔지만 미북 간 긴장 고조 등 여러 국제 현안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최근 북한이 코로나 발병 사실을 시인한 만큼 머지않아 북한 방문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방문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